지난 시간까지 ALU 명령어, 로드 저장 명령어, 데이터 명령어까지 프로그램 가능한 CPU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려면 레지스터와 램의 초기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보면 처음에 시뮬레이트에서 리셋 시뮬레이션으로 시작하면 이 레지스터의 모든 부분이요 빨간색으로 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데이터가 초기에 아무것도 인풋이 셋이 되지 않았을 때 기본이 0값으로 초기화되어야 여러가지 레지스터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부분이 다 에러예요. 어떤 값이 차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담는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 부분이 처음에 스태퍼가 시작하면서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제일 첫 번째 위치를 램으로 보내는데 이 부분이 어떤 주소를 가져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램에서도 그 명령어를 끄집어내올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문제죠. 그러니까 초기화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레지스터 문제가 해결돼도요. 이 램도 문제가 있습니다. 램도 이 부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도 에러 값을 입력받고 에러 값을 출력해요. 우리가 만든 이 8비트 메모리의 특성상 게다가 실제 메모리 값을 저장하고 있는 아파트 안에 들어간 값들 얘네들도 다 시뻘겋게 어떤 값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고 내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 에러예요. 전부 다. 이 부분을 다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겠으나 가장 쉬운 방법은 레지스터를 만드는 방법도 알았고요. 램을 만드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로지심에서 제공되는 이 메모리 섹션에 있는 메모리들을 가져다가 조작해서 쓰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요 IAR 부터 고쳐보죠. 자, 이 부분으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8비트 메모리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 대신에 로지심에서 지원하는 메모리 모듈인 레지스터. 자, 1비트일 때는 뭐 있었죠? D 플립플롭으로 파워온 리셋 초기화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8비트일 때는 레지스터를 쓰면 됩니다. 레지스터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네이블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 Q 부분이 출력을 내보내는 부분입니다. 이 로지심에서 제공하는 레지스터에는 입력 제어 기능과 출력 제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출력 제어 기능 따로 만들어주고요. 얘를 이렇게. 자, 여기 딱 보면은 8비트 레지스터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라이징 엣지를 쓰지 않고 하이 레벨일 때 무조건 데이터 값을 셋을 해주는 그런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능을 구성하려면 여기를 하이 레벨로 만들어주세요. 데이터가 셋이 된 적이 없는데 인풋에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저장하고 있는 값은 00이라는 헥스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진수로. 자, 이게 초기화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레지스터는 D 플립플롭 8개를 이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 문제가 당연히 해결됩니다. 이 부분은 상수로 1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와이어링에 가서 컨스턴트 1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부분에다가 클럭을 입력해줘요. e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set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이 d가 바로 입력값 i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자, 지워버립니다. 자, 요걸 테스트해보면 스테이트를 바꿔줄게요. 1100, 110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를 저장하려면 set을 넣어주면 이 내부에 있는 값이 16진수로 표시되면서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enable 값을 켜주면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더 이상 시뻘겋게 나오지 않아요. 초기화 기능까지 설정된 레지스터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 레지스터 사용하면은 장점이 있어요. 이 데이터 bit을 1비트부터 32비트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의 워드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죠. 자유자재로. 뭐 8비트 메모리를 여러 개 이어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비트 단위로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32비트까지. IAR이 8비트 레지스터가 아니라 32비트가 되면 8비트일 때는 256개의 램의 주소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256개의 코드밖에 못 짜요. 그런데 32비트가 되면 2의 32승계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큰 용량이죠. 2의 32승 라인의 코드를 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엔 코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명령어와 데이터를 절반으로 나눠서 쓰면 2의 31승계의 명령어와 2의 31승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을 얘가 골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8비트짜리 레지스터는 4비트가 명령어의 종류를 나타냈고 4비트는 2비트씩 쪼개서 처리할 레지스터 2개를 4개씩 고를 수가 있었잖아요. 중복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32비트짜리를 쓰면 16비트는 명령어 종류를 고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4비트 명령어일 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명령어의 가지수가 16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걸 16비트라고 하면은 2의 16승계의 명령어의 종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의 16승 조합의 레지스터를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이상도 늘어놓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능 면에서도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CPU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플렉서블한 레지스터로 다시 변경을 한 다음에 그런데 얘 모양을 딱 보면 서킷을 변경하면 얘 모양이 깨져요. 얘네들의 입력핀과 출력핀의 위치를 다시 예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기본적으로 로지심에서 제공하는 레지스터의 경우에는 메모리 안의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스테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 두 자리의 헥스 코드를 통해서 이 메모리 안에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편리하죠? 자, 요거까지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리고 나오면 IAR에는 00이라는 헥스 코드 값 00000000이라는 값이 차 있고, 그리고 버스에도 이 값을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버스에 충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처음 켜지면 리셋이 되면 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램의 00 번지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나머지 레지스터들도 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조금 다르죠. 자, 출력 제어가 없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8비트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출력을 다 쪼개서 보냅니다. 1비트씩. 이 스플리터와 출력이 반대입니다. 자, 비트의 위치를 다 바꿔줍니다. 0비트 비트에는 7에 연결하고 7번째, 1번에는 6번을 연결해주고 2번에는 5번, 3번에는 4번, 4번에는 3번, 5번에는 2번, 6번에는 1번, 7번에는 0. 그래서 이렇게 얘를 그대로 이쪽으로 갖고 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얘네들의 애피어런스 다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CPU 밖으로 나오면 얘네들은 이제 모든 레지스터의 기본값이 다 00, 00, 00, 00, 00, 00, 00, 00 다 이렇게 들어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자, 램도 새로운 모듈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램이라고 쳐줍니다. 메모리 섹션에 보면 여기 램이라고 친절하게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한 256바이트짜리 램이에요. 왜냐? 자, 방이 256개 있고 하나의 워드의 크기는 8비트란 얘기입니다. 메모리 레지스터의 크기를 24비트로 만들었다. 그럼 얘를 어드레스 비트를 24비트 위스로 바꿔주면요, 램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1600만 개 이상의 방이 생깁니다. 16메가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코드의 길이를 굉장히 늘릴 수가 있어요. 복잡한 프로그램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8 대신에 데이터 빗 위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레지스터의 크기가 예를 들어 32비트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헥스 코드가 숫자 2개가 아니라 이제 8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컴퓨터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기본 CPU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8비트면 충분해요. 그래서 아파트 한 동의 호수를 다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한 호에 들어가는 평수도 줄이겠습니다. 얘를 보면 되게 편리해요. 이 어드레스 라인이 있죠. 여기다가 입력으로 레이블을 A라고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내가 고르면 이 부분은 16진수를 바꿔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82번 라인으로 딱 하면 82번 방에 있는 값이 선택이 됩니다. 주소가 선택되는 게 눈에 바로 보여요. 자, 이렇게 선택된 부분에 어떻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냐면 이 데이터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입력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8비트, 자 16진수를 바꾸고 8로 딱 해주면 이 부분에다가 내가 24라는 데이터를 16진수로 넣어주고 이 부분에다가 셋을 해주고요. 클락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클락은 이 부분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을 와이어링해서 클락 입력 부분에 항상 1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셋을 딱 넣어주면 자, 안 바뀌죠. 이 문제는 라이징 엣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램은 하이 레벨이 들어왔을 때 클락이 하이 상태일 때 항상 입력이 인가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주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24가 자동으로 저장되죠. 라인을 바꾸고요. 08번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 값이 옮겨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값도 당연히 셋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그냥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이쪽으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8비트 16진수를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런데 이 램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따로 없고 어드레스를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를 따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IAR 레지스터를 그대로 서킷을 복사해서 MAR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MAR은 이 출력 제어기가 필요 없고 바로 램의 어드레스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enable 신호를 빼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살짝 바꿔줄게요. 입력 부분은 이쪽에다 넣고 출력 부분은 이쪽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set은 이쪽에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다시 램으로 돌아와서 만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얘를 어드레스를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를 거쳐서 값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리고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setbit를 따로 구성하겠습니다. 얘는 어드레스 빗 SA로 나타내고요. 얘네들이 입력일 때랑 출력일 때가 충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제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출력인 경우에는 살짝 여기 뜯어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연결해 줍니다. 8비트 나타내고요. 얘를 쭉 당겨와서 이걸 2라고 해줄게요. 출력 제어 비트 껐다 켰다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입력도 마찬가지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써서 레프트 핸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를 살짝 연결해서 이 setbit와 setbit가 enable 됐을 때만 이 입력을 셋해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부분은 S라고 해줄게요. 자, 이러면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RAM 256바이트와 정확하게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이쪽에서 어드레스를 골라서 셋 해주면 그 어드레스로 선택된 램의 위치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얘를 꺼줘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꺼줘도 이제 변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셋을 했을 때 S가 1인 상태에서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 놓고 얘를 끄면 더 이상 값이 바뀌지 않고요. 그리고 얘네를 출력을 켜주면 이 값이 나가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램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CPU로 와서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죠. 자, 너 빠이빠이. 잘가. 램만 바꿔주면 됩니다. 램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더 이상 여기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에 제어 장치에 이 출력 핀이 여기랑 연결되면 되겠네요. 여기도 이쪽에 연결되고요. 어드레스는 여기서 그냥 받으면 되고, 자, 이 부분은 입력 출력이니까 이렇게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 가서 이 부분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CPU의 개조가 끝난 게 아니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램의 현재 번지 수도 여기서 확인하고 싶고, 그 번지에 들어차 있는 데이터가 뭔지도 알고 싶은 거예요. 만든 램의 디자인으로 가서 먼저 주소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출력을 훅업해 옵니다. 주소에. 그리고 얘를 출력해 주려면 좀 트릭이 필요한데, 여기에 인풋 아웃풋 섹션이 있어요. 헥스 디짓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을 2개 갖고 옵니다.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4비트씩 연결해 주면 돼요. 앞에 1이 여기 4비트고 뒤에 2가 나머지 4비트입니다. 0번부터 3번 비트는 2를 나타내게 하면 되고, 4번부터 7번 비트는 1을 나타내게 하면 돼요. 선을 2개로 나눠줘야 돼요. 4비트씩. 그러려면 와이어링의 스플리터에 가서요, 얘를 팬아웃을 2개로 하고 비트를 입력은 8비트로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3번까지는 이렇게 이 부분에 연결해주고, 그럼 2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 비트는 여기다 연결해줍니다. 이 디스플레이 이름을 A1이라고 해주고, 이 디스플레이 이름을 A0라고 해줄게요. 자, 똑같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골라진 램의 번지 안에 들어있는 현재 메모리의 값, 그걸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 출력 제어에 의해서 막아지기 전에 들어있는 값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훅업해서 보면 8C가 그대로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름을 D1, D0라고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외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appearance로 나와서, 그래서 이 부분 스테이트를 딱 확인해 보면 D1, D0, A1, A0를 클릭해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A1이 주소선의 2번째 비트고 A0가 주소선의 첫 번째 비트죠. D1이 골라진 값의 2번째 비트고, 그리고 D0는 골라진 값의 첫 번째 비트입니다. 얘네들의 위치를 정렬해서 다시 CPU로 나오면 그제서야 번지수와 그 안에 들어간 값도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 초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지스터와 램의 구조를 바꿔봤고요. 사이드 이펙트로 이것 때문에 확장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결과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